1969년 11월에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발표가 되고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노래가 가사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 새마을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농촌의 초가집을 없애고 그 초가집 대신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독성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고민을 하는 것은 저 슬레이트 지붕에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고민하지 못했던 성면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성면의 위험성이 영국에서 대두가 된 것은 실제로는 1924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면이 몸에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 성면을 저렇게 활용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줄 알고 쓰게 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계보건기구 산하인 국제암연구소에서 저 성면을 1급 발암물질로 확정한 시기는 1987년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던 1973년에서 1979년 사이에는 성면의 위험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있었고 그 유용성만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성면이란 게 뭔가 살펴보면 성면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 광물의 총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원석이나 각섬석이 섬유질 형태로 변화된 천연 섬유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길이 약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아스펙트 레시오라고 해서 면과 길이의 비가 약 3대1 이상인 입자상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면과 길이가 3대1 이상이기 때문에 성면양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성면양 물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대략 머리카락의 한 5천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면이 왜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됐을까? 성면이 갖는 게 일단은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절연성, 그리고 가격이 쌉니다. 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열, 안에서부터 나가는 열. 열을 유지하는 기능이 강하다. 그다음에 내구성이 강하다.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그 물체의 물성이 그대로 많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그다음에 가격이 싸다. 이거는 산업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원료물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에서 정말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됐었고요. 제가 처음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이 실험실에 있었던 세포 배양기, CO2 인큐베이터라고 있는데 그 CO2 인큐베이터가 사실 37도씨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기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CO2 인큐베이터가 제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뒤에를 제가 열었는데 그 안에 성면이 있는 걸 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내가 다루고 있는 그 CO2 인큐베이터에도 성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놀랐었습니다. 사실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성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 자재는 지금 현재 제조나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성면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이나 제조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2009년도 이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에서는 지금도 성면이 방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학교의 천장이 훼손이 됐을 때 그 성면이 우리 아이들의 폐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이 많은 이슈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성면은 20세기 동안 미국의 모든 부대에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해군 선박에 거주하거나 또는 군용 차량, 항공기에서 근무한 군인들이 가장 위험에 처한 것이 바로 이 성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면이 왜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첫 번째, 단단합니다. 5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길고 뾰족합니다.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찔렸을 때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날카롭고 그보다 더 작고 그보다 더 단단한 물질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이 된다면, 호흡기를 통해서 저 폐 안에 들어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흉막이나 늑막에 플라크라고 하는 덩어리를 형성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메소셀리오멜에서 악성 중피종 또는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면폐도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현장에서 근무하시던 소방관, 경찰 등 구조에 참여했던 인력들 가운데 약 2,500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조 작업 중에서 성면과 다이옥신에 노출된 것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서 일어난 질환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정말 작고 단단하고 뾰족한 것이 폐 안에 축적이 되면 그 성면을 분해할 수 있는 내 몸 안에 면역계 효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내 몸에서 그대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면이 사용이 금지된 것은 2009년이지만 실제로 성면으로 인한 질환, 그중에서도 중피종이 최고조에 이를 것은 2045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잠복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이 인체에서 어떤 질환을 일으키기까지의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2045년에는 아마 최고기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그 성면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거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동차에도 성면이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성면이 함유된 탈크, 활석이 지금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탈크가 왜 중요한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기들에게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그 피부가 짓무르지 말라고 발라주었던 그 베이비 파우더. 그 베이비 파우더에 저 탈크가 함유되어 있었다고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의약품이나 화장품에도 이 탈크가 함유되어 있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짓무르지 말라고 그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줄 때 이 아기들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주 작습니다. 그 베이비 파우더가 아기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이 되었는데 그 노출된 베이비 파우더 가루가 실제로 아기들 폐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